먼저 망을 자르겠습니다. 자를 칸을 표시하기 위해 집게나 단수핀 또는 네임펜과 자를 준비해주세요. 헤링본 스티치 카드홀더의 앞판은 가로 21칸, 세로 11칸, 뒷판은 가로 21칸, 세로 14칸이 필요합니다. 먼저 가로 21칸을 세어보겠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하나. 21칸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칸을 자르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22번째 칸에 자를 표시를 해줍니다. 세로칸도 세워볼게요. 앞판은 11칸, 뒷판은 14칸을 사용할 겁니다. 먼저 앞판,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하나. 11칸을 사용할 거니까 그 옆에 있는 12번째 칸을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14칸을 세어보겠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기도 마찬가지로 14번째 칸이 아닌 15번째 칸을 표시해 주세요. 집게나 단수핀 같은 도구가 없을 경우 네임펜으로 자를 칸을 표시해도 좋습니다. 이제 표시한 칸을 테두리가 울퉁불퉁하지 않도록 깔끔하게 잘라주세요. 망을 자를 때에는 사용할 칸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깔끔하게 다듬어 주세요. 이제 준비한 망에 스티치를 하겠습니다. 실은 약 55cm 정도로 재단해서 돗바늘에 꿰어줍니다. 실을 접어서 바늘기에 살살 밀어 넣어주시면 어렵지 않게 낄 수 있어요. 앞판이 될 작은 망을 세로로 길게 잡아주세요. 망의 오른쪽 아래의 가장자리 끝에서 하나, 두 번째 칸,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실끝은 약 2cm 정도 남겨주시고 다시 오른쪽 끝에 위로 두 번째 칸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실이 꼬이지 않도록 예쁘게 정리해서 실끝은 손으로 고정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아랫줄에 세 번째 칸으로 다시 바늘을 넣어주세요. 우리는 사선 모양으로 스티치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라인을 따라서 계속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아까 바늘이 들어왔던 이 두 번째 칸, 한 칸 위인 세 번째 칸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스티치 하시다 보면 실이 이렇게 조금씩 꼬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꼬이게 되면 완성했을 때 예쁘지 않기 때문에 꼬인 실을 풀어주면서 스티치합니다. 이제 하나, 둘, 세 칸을 위로 쭉 올라가면서 사선 스티치 할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위로 쭉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실이 다 빠지기 전에 고리 안으로 손을 넣어서 실이 꼬이지 않게 정리한 다음 실을 빼주시면 예쁘게 스티치 하실 수 있어요. 실이 빠지기 전에 손을 넣고 실을 정리하고 스티치를 계속 해줍니다. 실이 조금 많이 꼬여 있는 상태일 경우에는 망을 들고 실을 아래로 떨어뜨려서 실을 한번 풀어주시고 계속 진행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망 끝까지 사선 스티치를 해주세요.
이렇게 망 끝까지 올라왔으면 그 옆 칸으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한 무늬를 모두 채웠습니다. 이제 망을 뒤집어서 이 남은 실을 감춰줄 건데요. 남은 실은 실과 망 사이에 넣어서 감춰줄 겁니다. 그런데 간혹 이 바늘 끝이 실을 통과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늘 귀로 넣어서 작업을 합니다. 여기도 시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약 2cm 정도 감춰주시면 됩니다. 남은 실은 가위로 잘라주세요. 이 작업은 나중에 한꺼번에 하셔도 됩니다. 앞판은 이렇게 방향만 바꿔가면서 사선 스티치를 계속 해줄 거예요. 그래서 실을 약 55cm 정도로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스티치를 해보셨으니까 55cm에서 실이 부족하거나 너무 낭비되지 않도록 가감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실을 돗바늘에 끼워서 준비해주세요. 이번에는 스티치한 쪽이 왼쪽에 오도록 망을 잡아주세요. 이제부터는 아까 스티치했던 이 세 번째 칸부터 하나, 둘, 세 칸을 사용해서 사선 스티치를 할 겁니다. 바늘이 들어가는 위치는 네 번째 칸입니다. 실 끝은 항상 2cm 정도 여유를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전에 스티치했던 부분과 겹쳐질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칸 사선으로 올라갑니다. 실이 꼬이지 않도록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칸으로 다시 바늘을 빼주세요. 이제부터는 아까 스티치했던 방향과 반대로 사선 스티치를 해주시면 돼요. 계속 같은 방법으로 실이 꼬이지 않도록 예쁘게 풀어주면서 끝까지 스티치 해주세요. 이렇게 끝까지 스티치 하셨으면 다시 한번 망을 뒤집어서 바늘 귀로 망과 실 사이를 통과해 남은 실을 감춰줍니다. 이렇게 바늘 귀도 실을 통과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실을 살짝 들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남은 실은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하셔도 됩니다. 가끔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칸들이 있어요. 이런 칸은 커터칼로 살짝 그어주시면 정리가 됩니다. 시작하는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망 전체를 스티치 할게요. 맨 아랫줄 스티치가 끝난 바로 옆 칸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실끝을 남기고 이번에는 두 번째 칸으로 이동을 합니다. 항상 그 전에 했던 스티치와 겹쳐지도록 바늘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는 세 칸만 사용해서 사선 스티치를 쭉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어렵지 않으시죠? 항상 실이 꼬이지 않도록 예쁘게 정리하면서 스티치를 해주셔야 완성했을 때 보기 좋은 카드 지갑이 됩니다.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방향만 바꿔가면서 사선 스티치를 끝까지 해서 다시 만날게요. 뒷판도 앞판과 같은 방법으로 스티치 해주시면 되는데요. 가운데 중앙에 있는 세 무늬의 칸수가 3칸이 아닌 4칸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안쪽에서 보여지는 부분이 카드 앞판과 같은 방법으로 스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짧은 스티치 모양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헤링본 무늬가 이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3칸 사선 스티치는 다른 방향으로 스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무늬는 앞판에서 했던 이 사선 스티치와 같은 방법으로 한 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는 칸은 맨 아랫줄의 두 번째 칸부터 시작해 주시면 돼요. 사선 스티치가 왼쪽에 오도록 망을 잡아주세요. 앞판과 같은 방법으로 방향을 바꿔가면서 사선 스티치를 해주면 되는데 이번에는 이 세 줄이 아니라 네 줄을 사용해서 사선 스티치를 해줄 거예요. 시작하는 위치는 아래 네 번째 칸입니다.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칸수만 한 칸 늘어난 거예요. 똑같이 실끝 남겨주시고 같은 방법으로 스티치를 하되 하나, 둘, 세 칸에서 한 칸 더 스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왼쪽에 있는 사선 스티치보다 한 칸이 더 늘어났어요. 자, 여기까지 계속 사선 스티치를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만약 실이 이렇게 짧게 남았을 경우 반을 귀로 통과해 주시면 됩니다. 남은 실도 다시 돗바늘에 끼워서 정리해 주세요. 실을 75cm 내외로 준비하시는데요. 아까 저처럼 실이 조금 짧게 남았던 분들은 여유 있게 재단해 주시고 반대로 실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면 낭비하지 마시고 조금 짧게 재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스티치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약 65cm 정도 재단해서 돗바늘에 끼워주세요. 지금까지는 바늘이 마지막으로 들어갔던 칸에서 하나, 두 칸 이동해 시작했었는데요. 마지막 무늬는 끝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칸에 한 칸 위로 올라가서 바늘을 넣어줍니다. 즉, 두 번째 줄에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실이 겹쳐지도록 넣어주신 다음 왼쪽 사선 아래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사선 무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위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죠? 시작하는 위치와 방향만 바뀌었을 뿐 사선 무늬를 만들어 주시는 건 동일합니다. 계속 같은 방법으로 스티치를 해주시되 이번에는 이 안쪽 면이 겉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뒷부분도 실이 꼬이지 않도록 예쁘게 잘 정리를 해가면서 스티치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스티치 안쪽 무늬가 다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서도 실이 꼬이지 않도록 잘 확인하면서 끝까지 스티치 해주세요. 앞판과 뒷판 스티치로 모두 채우셨으면 이제 안쪽이 될 부분을 이렇게 서로 맞대어 잡고 감침질로 연결해 주겠습니다. 겉과 안을 구분하는 방법은 이 사선 스티치의 길이를 봐주시면 되는데요. 앞쪽은 이렇게 길쭉하고 안쪽은 이렇게 짧은 사선 스티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사선 스티치가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잡아주시면 되고 뒷면은 우리가 다르게 스티치 했었죠. 짧은 스티치가 아래쪽에 오고 긴 스티치가 이렇게 위쪽에 오도록 잡아주시면 됩니다. 테두리를 감침질할 실은 145cm 내외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침질 방향은 앞판의 윗부분부터 시작해서 옆 라인을 뒷판과 앞판을 같이 엮어줄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판 왼쪽 모서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넣어주세요. 실끝은 조금 남겨주시고요.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바늘을 넣어서 감침질을 해갑니다. 감침질을 하실 때 실이 조금 많이 꼬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실을 풀어가면서 감침질 해주셔야 빈 공간이 보이지 않고 예쁘게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오른쪽 모서리 끝까지 감침질을 할게요. 이렇게 오른쪽 끝부분까지 왔는데요. 각 꼭지 부분은 감침질을 3번씩 할 거기 때문에 실이 여러 번 통과하다 보면 바늘이 잘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바늘 귀가 조금 작은 바늘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귀가 조금 작은 돗바늘을 사용하시면 이 모서리 부분, 꼭지 부분을 작업하실 때 조금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칸에도 감침질을 해줄 건데요. 먼저 한번 넣고 그리고 뒷판을 겹쳐줍니다. 같은 칸으로 바늘을 넣어 주셔야 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과 앞판의 첫 번째 칸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 앞판과 뒷판을 같이 잡고 감침질 해주시면 돼요. 실이 조금 꼬여 있는 경우는 실을 떨어뜨려서 먼저 풀어주시고 같은 칸에 맞춰서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실을 너무 과하게 잡아당기면 이 망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세게 당기지 마시고 감침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너무 세게 잡아당기게 되면 끝부분이 오그라들면서 가운데가 이렇게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가능한 예쁘게 감침질 해주세요.
네, 이제 꼭지 부분까지 왔는데요. 여기는 3번 감침질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 했고요. 두 번째는 여기 뾰족한 부분을 감싸면서 감침질 해주시면 돼요. 한 번 더 겠습니다. 세 번째 들어가니까 바늘기가 얇은 편인데도 통과하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이렇게 3번 통과하게 되면 빈 공간이 보이지 않고 예쁘게 채워져요. 그리고 그 옆 칸으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 같은 방법으로 쭉 감침질 이어서 이 왼쪽 부분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다시 왼쪽 끝까지 왔습니다. 이 꼭지 부분은 3번 감침질 해주세요. 세 번째 통과할 때는 실을 같이 뚫고 지나갈 수도 있어서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옆칸부터는 다시 한 번씩 감침질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남겨두었던 이 실끝은 같이 안에 넣고 감싸면서 감춰주셔도 되는데요. 바늘을 넣으실 때 실을 통과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꼭지 부분에 왔는데요. 여기는 바늘을 넣으실 때 이 안에 감춰져 있는 이 실을 통과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실을 피해서 바늘을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감침질을 하고 이제부터 또 그 옆칸으로 윗줄을 쭉 이어서 감침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또 꼭지 부분 나왔죠? 여기도 3번 감침질 해주세요.
쭉 이어서 이 끝부분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꼭지 부분 감침질 3번 하고요. 이렇게 마지막 칸까지 감침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을 감춰줄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약간 빈 공간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 칸으로 넣되 앞뒤를 같이 걸지 마시고 이 뒷판만 한 번 더 감침질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이 안쪽으로 나와 있는데 이 실은 여기 옆에 옆선 안으로 바늘을 넣어서 감춰주세요.